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면접을 위해서 준비했던 제 면접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원래 면접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시책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히 찍어보고 싶었으나 지금 진짜 생기부에 헐떡이느라고 죄송합니다. 일단 면접 노트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한숨 돌리고 나서 방학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정표라든지 아니면은 또 수상한이라든지 사이다라든지 다양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구해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에 있는 주제를 막연하게 외우고 예상 답변을 적다 보면은 그것을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장에서 또 당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면접 노트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책에서 봤던 좋은 답변에 쓰이는 재료들을 여기에 꽉꽉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제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먼저 이렇게 케이스를 정리해놓고 그 질문과 관련해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가지수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곧 수업 시연이나 수업 나눔과 같은 면접의 만능 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학생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관련된 주제가 나온다면 저는 1. 개인 상담, 2. 회복적 대화, 3. 행동계약, 4. 위인이나 자서전을 선물하는 이렇게 4가지의 방식으로 답변하겠다라고 적어둔 것이죠. 간단하게 문제 행동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적어두었고요. 이 문제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말한다 라고 정해둔 것이죠. 첫 번째로 개인 상담은 문제의 원인이나 배경을 탐색하고 기본적인 신뢰관계, 라포를 형성한 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회복적 대화라는 것을 또 활용해서 답변을 한다면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성찰하는 회복적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이죠. 이렇게 4개의 가지수를 미리 암기해가지고 들어간다면 구상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가지수만 채워서 적고 들어가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복적 대화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밑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무엇인지 그 정의도 적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가지수를 정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실존주의 교육 철학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서 이렇게 가지수를 적어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성장은 일직선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 경험, 위기, 상담, 조언 등을 통해서 비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급격하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철학인데 요걸 어디서 활용할 수 있나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사제동행 프로그램에서 학생과 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상담과 다양한 경험, 조언, 위기 극복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약적인 성장을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2번째로 동아리 활동 역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도 성장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3번째로 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학교폭력이었잖아요. 학교폭력의 정의를 적어두고 학교폭력 문제가 나온다면 신뢰서클, 또래지킴이, 사제동행 프로그램, 가정과 연계한 지도 이렇게 4가지 중에서 하나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정리해 둔 것입니다. 케이스별로 나눠놨던 이유는요. 제가 개별 면접은 스터디를 할 때 주제별로 스터디를 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시험 문제를 만들 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 오자 라고 정한 후에 핵심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해서 구글 폼에 올리고 나면 다음날 이제 사다리 타기로 시연을 하게 되는데요. 시연이 끝나고 나면 이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에 케이스 5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적어놓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뒀던 것이죠. 제가 말했던 답변과 상대방이 말했던 답변을 들어보고 좋은 가지수만 추려서 딱 이렇게 1, 2, 3, 4 4개로 정리해 둔 것이 바로 요 면접 노트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학업 중단 숙려 제도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업 중단 숙려 제도의 뜻을 적어 놓았고요. 회복적 대화 같은 것은 면접 책에서 많이 보이는 조건이라면 여기 대시와 라이언 이론을 좀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교육학적 이론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기법이라든지 또는 뭐 생활 지도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에서 나왔던 대시와 라이언 이론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을 또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고요. 학급 내 1인 1역할과 같이 작은 성취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계 중심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이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개조식으로 정리할 경우에 좋은 점은 일단 답변을 할 때 첫째, 저는 대시와 라이언 이론을 활용해 학급 내 1인 1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회복적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말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말한 이후에 들어갈 근거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왜냐하면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는 회복적 대화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찾고 또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을 붙이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이 단어들만 보고 이렇게 줄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연습을 했고 하나하나 토시를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화해서 답변을 하려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추리게 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또 기억에 남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교육을 설명할 때 꼭 반드시 넣으려고 했던 여기 속담도 하나 보이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고 주인이 학생과 교사가 되는 그러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실시하고 싶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거나 지역 인사, 주민 등을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교육적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의나 또는 뜻 같은 것들이 바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가지수, 이렇게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가지수가 되는 것들이 주장이 되며 그 주장에 대한 근거까지 간략하게 제가 적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했던 다양한 유튜버 선생님들의 내용도 정리할 때 사용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언급하지만 상상 시스터즈 선생님들의 영상도 많이 참고했고요. 또 교육심리나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영상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특히 동기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든지 사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메슬로우의 욕구위계설과 대시라이언의 자기유능감 이론이 둘 다 동기이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동기이론은 학교폭력 주제나 관계중심 교육, 토론활동, 학급 자치회, 1인 1역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설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데 정리해서 외워두신다면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냥 동기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동기이론을 그냥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갸우뚱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갸우뚱하지 않게 이렇게 사이에 들어갈 말들을 잘 정리해 주신다면 와, 저 사람이 정말 이것까지 알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자치회에서 사람들은 유능감, 관련성, 자율성을 갖고 있을 때 내재적 동기가 증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급 자체 회의는 학생들이 학급 운영의 개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냥 동기이론만 띡 말하는 것과 이 동기이론이 왜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하고요. 요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가지수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행동계약, 성찰일기, 학급 자치법정 같은 거는 자기관리 역량을, 진로상담 카드, 학급 자치회의, 협동학습 프로젝트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그 다음에 지역봉사 프로젝트, 자치회의, 마을교육 공동체는 공동체 역량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직접적으로 역량을 묻지 않았어도 역량과 연관지어서 답변할 수 있는 센스가 생기시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기보다는 제가 공부한 방법들과 방식들을 참고하셔서 선생님들만의 면접 노트를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3개의 주제를 뽑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당연히 다뤄야 할 주제들은 다 다뤘기 때문에 교육적 이슈와 관련된 당시에 유명했던 뉴스나 교육 기사들을 참고하여서 이렇게 정리해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험을 볼 때에는 교육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위권이 없어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극심해졌다라는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뿐만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학급 경영과 관련된 생각인데요. 저는 이때 정했던 이 학급 경영관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진짜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으시잖아요. 내가 실제로 내년에 학교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해보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을 답변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년에 학교 생활에서도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저희 학급에서 1인 1역할을 2호 정부라고 해서 2학년 5반 작은 정부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마니또 활동도 실제로 했었고 성찰일기는 SNS에 올리고 있고요. 감사일기 대신에 매일매일 아침에 온라인 조회로 1문 1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앱을 활용한 생활습관 미션도 실제로 플랜 D팀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골똘하게 고민했던 것들에서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활동이 결코 의미 없는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1차 합격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떨리시고 또 요동치시겠지만 끝까지 힘을 내시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지금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정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기도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